네, 자 일주일 3%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은 단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날이죠. 네. 네, 자 그래서 포트를 보니까 단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세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인선 ENT 하나만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늘 다른 두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항상 세 종목을 맞추기 위해서 또 오늘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좀 시간을 끌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한번 열심히 뽑아보았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의 컨셉은요. 첫 번째로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두 번째로 오, 예. 네, 테마성 있는 종목 하나, 그리고 합병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 기업 하나 뽑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 기업, 그리고 네 번째로 시총이 1,500억 이상,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번 주는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을 조금 강조해서 최근 네. 분기 기준으로 이제 30배 이상 되는 기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는 이제 좀비 기업, 일반적으로 이제 좀비 기업을 뽑아낼 때 이제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아.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어서 이제 쓸 거 다 쓰고 이제 순수히 남은 돈으로 이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자 보상 배율이 뭐 1배 이상이면 이 회사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순수히 남은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좀비 기업을 골라내실 때 일단 이자 보상 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하시다 보니까 오늘도 테마성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종목을 골라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대림건설입니다. 대림건설, 산업이랑 맞습니다.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네. 001880번이고요. 본 기업은 대림그룹에 이제 원래 있었던 사모 그리고 이제 고려개발이 합병을 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0년 이번 달에 이제 7월 1일 날 처음으로 이제 공식 출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대림건설이라고 하면 그런 기업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사모와 고려개발이 합병을 하면서 7월 1일자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얼마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대림그룹 계열로 그대로 있는 기업은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대림산업과 함께 이제 이 편한 세상 이제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의 경우에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합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실적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모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2.5% 그리고 영업이익은 57.3% 증가했고 순이익은 47.4%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개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매출액 23.6% 증가, 영업이익은 57.8% 증가, 그리고 순이익은 5,616% 증가한 기업으로 어쨌든 실적을 잘 낸 두 기업이 합병을 했으니까 이번에 네. 분명히 이제 그 재무제표도 좋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이번 2분기는 이 사모와 고려를 합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리고 합병 후에 아직 첫 번째 재무제표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실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걸 설명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확인한 시총은 3,800억 원 이상 그리고 유보율은 566% 이상이고 이자 보상 배율은 484% 정도로 굉장히 높은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 모두 퍼가 이제 10배 이하 수준으로 저평가 구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합병으로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시공 능력 평가에서 전체 16위 수준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가격이 25,600원 조금 또 올랐네요. 25,600원 근처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최대 비중은 전체 투자 자금 대비 10% 그리고 손절 라인은 24,700원 좀 짧게 보겠습니다. 24,7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목표 수익률은 3%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약간 조정은 받았는데 약간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약간 좀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대림건설 소개해 주셨고 혹시나 좀 여쭤보는 건데 요즘 건설 관련 종목들은 또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림건설은 어떻습니까? 일단 방금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일단 그 건설 경기 관련해서 조금 네.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제 합병을 하고 나서의 효과를 조금 더 이제 M&A 이슈로 올라갈 것이다 보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군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악재보다는 M&A 이슈로 올라갈 것이라고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대림건설 하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네.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테마성이 상당히 짙은 종목인데요. 네. 한국알콜입니다. 종목 코드는 017890번이고요. 본 기업은 잘 아시는 대로 화학 제품 그리고 주정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1984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1992년도 7월 달에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은 매출의 27.2%, 영업이익이 21.8%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 정도 증가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액은 56.4% 증가, 영업이익은 49.3% 증가, 그리고 순이익은 36.6% 증가로 1분기까지 실적을 굉장히 잘 찍어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은 3,107%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요. 지난주 소개해드린 CS 윈드 수준까지
돈이 흘러 넘치지 않지만 3,000% 정도면 충분히 돈이 남고도 남아 도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33.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아시는 대로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주정의 어떤 주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이 이번에 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 기조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도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 2분기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용 주정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시장 점유율 높은 기업을 또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서 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 이상이면 많이 높은 건가요? 많이 높죠. 네. 일단 뭐 얘들이 안 해버리면 절반 이상이 떨어져 버린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까?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원활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사실 네. 뭐 테마성이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 가격은 또 올랐네요. 16,500원 현재 가격 근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비중은 똑같이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10%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역시 3%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 알코올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는 뭐 코로나19가 테마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뭐 상수처럼 되어버린 네, 시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테마도 있고 또 기업 내용 자체도 건실한 한국 알코올 두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텍플러스 보도록 할 때 인텍플러스가 수익률이 64%를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끌고 갈까요? 좀 수익을 실현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게 진짜 네. 사실 정말 고민 중인데 원래 이번 3% 목표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의 욕심이 좀 한도 끝도 없는지라 제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출연해서 그때 당시 수익률이 최고 46%, 47% 사이여가지고 제가 바로 다음날 화요일에 왠지 끝날 것 같다라는 어떤 혼자만의 직감이 있어서 계속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3, 4%만 올라라 그럼 내가 금요일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잠시 후에 리뷰해드릴 CS 윈드가 장중에 21%가 급등을 해버리면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인텍플러스가 8%가 급등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최고가 64.52%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사실 좀 고민이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50%가 넘어 60% 넘어가니까 그리고 여전히 트렌디한 종목이니까 이걸 보유하면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뱉은 말이 있는지라 네. 일단 50% 정도에서 수익을 한번 끊어버리고 또 제가 다른 또 좋은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네. 인텍플러스 보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우리 그만하고 다음 종목으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때 그때 종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 네. 공식적으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텍플러스 일단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새롭게 발굴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인텍플러스 못 잡으신 분들은 같이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CS 윈도도 함께 볼까요? CS 윈도도 수익률이 현재 4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CS 윈도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일단 CS 네.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주에 한번 급등,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죠. 21%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를 57,200원을 찍어줬고요. 일단 조금 고민인 부분이 다음 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뉴딜 정책 발표를 하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차트도 조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아래 꼬리가 좀 달리고 있고 뭔가 올라가려는 흐름이 강하고 이 친구는 보니까 항상 오후장 가는 그 길목에 좀 힘을 내주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빠지더라도 크게 우리 그냥 무시하고 다음 주에 이제 정책 발표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일날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어쨌건 간에 이 종목 역시 50% 수익을 달성을 하시면 일단 절반 이상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주에 정책 발표하는 그날 아마 오전에 굉장히 이제 석 대표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그때 적절히 보셔가지고 전량 수익 실현 다 하시고 네. 그 이후에 제가 와서 한 번 더 리딩을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슈가 또 딱 나오면은 그때 또 다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13일에 관련된 계획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50% 수익 실현하시고 그날 또 매도를 해보자라고 CS인데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선영 대표님 종목들을 보자면 저는 ETF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항상 보유하고 또 소개해 주셨었는데 이런 ETF 상품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뭐 예전에 한참 이제 막 되게 말씀 많이 들었을 때 3월 19일 그때 월요일에 출연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정말 최저점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이제 전 세계적인 부분이 이제 부양 기조로 가고 있고 이 부양 기조는 당분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지하는 그 시점까지는 무조건 시장이 움직일 맞아요. 거니까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중간에 잔파도 무시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우리가 이걸 매도한 시점이 미국이 양적 완화 시점을 이제 딱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발표되고 그날이 올 때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말씀드리면서 양쪽 시장 다 올라갈 거니까 어차피 계속 보유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두 종목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저희 다시 보기에 리플라리시 어떤 시청자님께서 100% 수익률이 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정말 다행히 이제 3월 20일 그 근처에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률이 잘 나오신 것 같은데. 아, 정말 바닥에서 잡으셨군요. 네, 정말 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일단 또 어떤 분이 또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또 물어보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이제 매수가를 제가 올려가면서 이제 지금도 매수 가능합니까라고 여쭤보셔가지고 계속 제가 매수가를 올려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자로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지금 12,500원인데 이거는 13,000원 넘어가면 우리가 매수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13,000원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그 이하 쪽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3,000원이 넘어가고 그 위에서 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매수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 시에는 11,000원대에서만 매수 전략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